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 경제를 지난 2년 동안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의문을 단숨에 관통해버리는 한 가지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한국 경제의 반전은 지금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보다 훨씬 일찍 이미 6개월 전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환율이 흔들리고 언론이 위기다라는 제목을 달고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있던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습니다. 왜 이게 소름 돋는가? 대부분은 위기라고 느끼고 있을 때 한국 경제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K아우라가 여러분께 전할 2부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구조가 반전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체급 상승 현상입니다. 즉,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단계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될 때 중심에 서는 단계로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반전이 시작된 게 아니라 수치가 나빠 보이던 그 순간부터 반전은 이미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불리던 시기, 실제로는 아래의 모든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첫째, 반도체 수출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 곡선에 들어서 있었고, 둘째, 조선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80% 이상을 확보하며 5년치 주문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셋째, 자동차, 배터리, 방산 같은 한국 주력 산업은 모두 해외에서 대체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구조는 폭발 전의 정적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의 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건 한국 내부 언론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조적 반전의 실체를 따라가 봅시다. 왜 한국 경제는 위기처럼 보였는가?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언제나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첫째, 수출이 잠시 흔들릴 때. 둘째, 환율이 급등할 때. 2024년에서 2025년 초에 한국은 두 조건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원화 폭락, 수출 부진.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들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감소의 대부분은 반도체 단일 품목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체 산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 재편을 앞두고 잠시 반도체 가격이 조정되던 시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사이클 문제를 구조 문제로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미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 잔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배터리 산업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신규 공장을 늘리고 있었으며, 자동차 수출은 연간 700억 달러를 넘나들며 역대 최고 기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한 구조적 지표를 외면하고 환율 그래프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더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제조업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LNG선, 전기차 배터리, 방산, 자동차 이 5개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돈은 조용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이끄는 구조적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앞서 우리는 한국 경제가 위기처럼 보이던 시기, 그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수출 반등, 한국 산업의 체급 상승, 한국 경제의 반전은 환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구조가 한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 스스로의 착각이 아니라 세계가 먼저 인식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언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화 약세 때문에 수출이 늘었다. 환율 효과일 뿐이다. 근본 체력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그 말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산업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제한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반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수출 반등을 환율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석은 한국 경제 구조를 너무 얕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방산, 자동차 이 5개 산업은 환율이 조금 움직였다고 좌우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생산 능력, 인력풀, 공업 생태계 전체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즉, 이 산업에서 한국의 반등은 환율이 아니라 한국만이 만들 수 있다는 구조적 조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LNG선 발주의 80% 이상이 한국 조선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주가 환율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나라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LNG선 기술은 가격이 비싸도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LNG선은 운송 중 기화되는 가스 손실률이 극히 낮아야 하며 초저온 탱크, 고정밀 용접, 엔진 효율성 등 복잡한 기술 요소가 결합된 산업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독점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이미 45년치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에서 반전이 아니라 아예 다음 스테이지 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전 세계가 AI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HBM은 단순한 디램의 연장이 아니라 고대역폭 구조를 만들기 위해 칩을 층층이 쌓고 그 내부를 초정밀 TSV로 연결하며 발열을 제어해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정확하게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한국 반도체 비중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등 역시 환율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기술 독점이 초격차로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세계 제조업의 기반이 아니라 AI 시장의 신경계를 제공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동안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전쟁 환경에서 검증된 생존성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유럽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환율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은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무기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무기를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뿐입니다. 여러분,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의 반등은 세계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된 현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삼성, SK가 차지하는 점유율, IRA 이후 미국 내 공장 확장, 유럽에 대한 없는 의존도 상승.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배터리는 수주만 많아서 반등한 게 아니라 한국이 표준을 만드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역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안전성, 품질, 가격, 내구성의 균형을 갖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2024년, 2025년의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수출 반등과 경제 반전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구조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의 반전이 단기적 지표 변화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던 구조적 체급 상승의 결과였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회부하는 구간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반등이 왜 환율이 아니라 독점 가능한 산업 구조 때문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 내부에서는 어떤 구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언론은 이런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10년, 15년 뒤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수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필수 재화로 재분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무역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승은 구조적 요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산 이 5개 핵심 산업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한 산업이 오르면 다른 산업은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개의 주력 산업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 내부의 단순 회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시 상승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제조업 가동률을 보면 2024년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미국 수요 증가.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지금 제조업의 회복은 수요 증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의 핵심 업종이 대체 불가 산업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도체는 AI 시장의 뼈대입니다. 조선은 세계 LNG 운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배터리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축입니다. 방사는 유럽의 군사력 재건의 중심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가 회복돼서 좋아진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이 필수 산업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국 경제 반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글로벌 긴축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2023년, 2024년에 현금을 대량으로 축적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는 건 투자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거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미래 구조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즉, 기업들은 이미 다가오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반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 때 구조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체급이 오르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IMF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 한국은 세계의 위기 때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모델은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약한 국가들은 공장이 멈추고 기업이 도산하고 투자가 줄어들지만 한국은 오히려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 대체 공급지로 선택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DNA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경제는 지표가 좋아져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지표가 따라온 것뿐이다. K 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